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기술 천에서 73번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의 인도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항력 없는 점유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먼저 언제 이사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터무니없는 이사비를 요구하면서 끝끝내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맹도 협상을 하면서 법적인 절차인 인도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낙찰자 입장에서도 맹도가 지연되면은 낙찰자의 수익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대출을 받은 경우는 대출 이자 납부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맹도가 또 늦어지면은 낙찰받은 부동산의 임대 수익에도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고, 또 점유자도 너무 터무니없는 이사비를 요구할 것이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인 결국에는 강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이사비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터무니없는 이사비를 요구하는 점유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민사집행법이 개정이 됐는데, 2002년도 이제 7월 1일 인도명령 제도가 낙찰자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전입신고는 되어 있지만은 그 전입신고되어 있는 점유자가 또 임차인이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고 위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을 때, 왜 위장 임차인을 하냐면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기 위해서 위장 임차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위장 임차인인 경우하고, 그리고 유치권을 허위로 또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허위 유치권자하고 위장 임차인,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자들이 버티고 있으면은 이제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아내기 쉽게끔 이렇게 민사집행법이 개정되었다는 거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낙찰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이제 인도명령 신청자가 되는 것이고, 또 민사집행법에서 이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고 난 후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채무자나 소유자, 또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는 이제 맹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6개월 잔금 납부하고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명령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은 경매사건의 소유자에게는 거의 대부분 신문 절차 없이 이제 인도명령 결정이 나오고, 그다음 임차인에게는 통상 신문서를 발송해서 위장 임차인이나 무단 점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경우는 대항력이 이제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 있든 없든 임차인은 자기 자신의 지위를 좀 정당하게 점유를 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정당하게 점유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단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위장 임차인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불법 점유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임차인이 자기 자신의 지위를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대부분 2단계 정도 진행이 될 때, 그 맹도에 대해서 이사비가 어느 정도 회비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위장 임차인이라는 게 밝혀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이제 거의 종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도명령 결정은 이제 소유자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임차인은 이제 1개월 이내의 시간이 이제 걸리게 되는데 인도명령 결과는 이제 대부분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의 사건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인도명령 사건 번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도명령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74번의 부동산 경매에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한 인도명령 결정과 강제 집행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은 이제 법적으로 상대방을 내보낼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나면은 이제 패소한 것이기 때문에 낙찰자는 이제 기각 결정이 나면은 즉시 항고를 해서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명령 결정이 나오면은 관할 이제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중요한 것은 인도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또 송달을 하면은 회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최초의 등기 우편을 이제 상대방이 받지 않을 경우에 이제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이 이제 저녁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주말이라든지 공휴일 같은데 이럴 때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제 특별 송달을 한번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특별 송달을 신청하고도 한 2회 정도 송달을 하고도 그래도 송달이 안 될 경우는 공시송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신청해서 송달이 완료되면은 그때는 이제 인도명령 결정문을 지참해서 법원에서 송달 증명원과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이제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강제 집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